복학 후 첫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수업은 평소에 불평등에 관심이 많았던 저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었던 수업이었는데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통계 자료를 확인한 불평등의 민낯을 보니까 조금 현타가 많이 왔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크게 감소한 게 딱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전쟁, 엄청난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는 과연 불평등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좀 이런 암울한 미래만 그려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점이 되게 무서웠던 수업이었고요. 아무래도 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수업이다 보니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또 열심히 해서 나름 만족하는 A0라는 성적을 얻었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들어야 하는 마지막 2번째 영어 수업이었는데요. 이름만 봐도 되게 재밌어 보이듯이 실제로 수업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여가의 역사나 스포츠의 역사,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학에서 어떻게 연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라서 흥미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여가사회학, 특히 팬덤 쪽을 연구하셨던 분이라 팬덤에 대해서도 많은 발표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 또한 영원한 블랙잭으로서 21 덕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했었고, 교수님과 학우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영어 수업이지만 영어 수업 같지 않았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21 덕질의 힘을 빌어 A+를 사수했습니다. 이 수업이 이제 제가 주변 사회학과 친구들에게 계속 추천했던 제가 인생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명강이고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이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우리나라의 손가락 안에 드시는 명교수셨기 때문에 더 유익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수님이 제가 1, 2학년 때 수업을 들었을 때 항상 A0를 주셨던 바로 그 교수님이셔서 이번엔 기필코 A뿔을 받아내야겠다라는 오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수업 내용이 정말 재밌고 유익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번에는 거짓말같이 A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름 뿌듯했던 수업이었습니다. 단순히 과학과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넘어서서 지식사회학같이 어떤 과학기술적 성취는 어떠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되게 흥미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요. 실제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이론을 배우면서 좀 기존의 사고가 인간과 비인간,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 이렇게 봤다면 그 이론을 통해서 인간과 비생물, 이런 식으로 이제 생명이 없는 어떤 물체? 에까지 나의 어떤 시각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되게 재미난 이론이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지만 저에게 있어서 좀 색다른 시각을 깨워준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명강의로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 수업은 군대를 방송 관련 보직으로 갔다 오면서 저의 갈고 닦은 스피치 실력을 좀 검증받고 싶어서 신청하게 된 수업인데요. 언론학 수업이었고요. 실제로 아나운서셨던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맡아서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이제 아나운싱 코칭을 해주셨었는데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역시나 A뿔을 사수할 수 있었어요. 이 수업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볼 수 있었던 수업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YTN에 가 계시는데, 실제 대기자인 변상욱 기자님께서 강의를 하셔서 언론의 현장과 어떤 언론이 될 것인지 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왜 A0를 주셨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수업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교수님? 이 수업은 제가 미디어에 평소 관심이 있었고 또 미디어 사회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좀 딥한 내용을 기대했는데요. 생각보다 탁과생들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조금 되게 라이트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미디어 사회학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시험이 암기 위주라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운 좋게 이번 학기부터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무사히 A뿔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이때만 해도 제가 미디어 사회학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어 했었네요. 이 프로그램은 학기 중에 간 건 아니고 저번 중국 프로그램처럼 방학 때 학교 교류로 다녀오게 된 수업인데요. 2학년 때 중국을 갔던 게 되게 큰 기억에 남아서 이번에도 기대를 했는데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가가 확실히 싸다 보니까 노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원 없이 한 것 같고요. 또 영어권 국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실생활에서 좀 영어를 많이 쓸 수 있어서 조금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기를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복학 첫 학기 복학 버프가 있다고 하잖아요. 전 사실 좀 설마 그런 게 있겠어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냥 복학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여지껏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4.33이라는 점수를 얻게 됐고, 그걸로 뭐 장학금도 받고 사회과학대학에서 우등생으로 뽑혀서 빌보드에 이름이 딱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이때 PT피플 동아리도 시작해서 참 바쁘고 정신없었던 한 학기였는데, 제가 이런 좋은 성과를 내서 뭔가 군대 가기 전에 나의 어떤 바이오리듬을 안 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뿌듯했던 복학 첫 학기였습니다. 이 수업은 매 학기 개설이 될 때마다 사회학의 특정 분야의 한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B0를 받아본 수업입니다. 제일 기분이 나빴던 건 C뿔도 아니고 B0를 주셨다는 사실인데, 친한 교수님께서도 그 교수가 너에게 대놓고 엿을 먹인 것 같다고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썰을 풀자면 영상을 다 할애해야 될 것 같아서 요약을 하자면 전형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수업 중간에 피드백을 받겠다고 학생들에게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회심리학 수업이었는데 좀 사회심리학이 아니라 사회심리학 같은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학적으로 해주실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건 네 생각이죠 를 시전하시고, 그 이후로 갑자기 저를 대하시는 게 조금 그렇게 느껴지더니 역시나 시험 때 이렇게 저에게 결과를 주셨는데, 제가 엄청 잘났으면 그거 무시하고 A0, A+ 받았겠죠. 다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니까 이렇게 받았겠거니 생각은 합니다만, 그 교수님 또한 다음 학기부터 저희 학교에서 볼 수 없었다는 후문이 있네요. 이 수업도 할 말 하 아닌 수업인데요. 저는 분명 사회조사 분석 실습을 듣고자 이 수업에 왔는데 마케팅 조사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을 보고 있고, 그것도 한국어 수업인데 그 자료들이 모두 영어인 상황. 특히 시험에 사회조사 분석 실습 수업인데 창의성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안 그래도 성적이 잘 안 나오겠거니 했는데 A0 정도 나와서 그래, 제가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거의 손을 놓은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는 건 그냥 흐린 눈 하고 넘어가자 하고 넘어갔던 수업입니다. 이게 고학년 때 듣는 마지막 통계 수업인데 저는 도대체 4년 동안 통계에 대해서 뭘 배운 걸까요? 이 수업은 2학년 때 제가 여성 혐오를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 군대에 있을 때도 젠더 관련해서 많은 서적들을 읽으면서 젠더를 조금 더 사회학적으로 배워보고자 신청한 수업이었는데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걸 주제로 팀플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재밌었던 수업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양으로 개설된 강의다 보니까 되게 이론을 얕게만 훑는다는 점, 그리고 역시 교양 수업은 팀원들의 열정 정도가 전공만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활동했던 내역에 대해서 교수님이 일일이 수기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그 부분은 좀 감동을 받았었고, 이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제가 대학원을 고민하고 대학원에서 어떤 세부 전공을 하고 싶은지 고민을 했던 시기인 것 같고, 그중 하나가 바로 젠더 사회학이었던 거죠. 이 수업은 지난 학기에 들었던 과학기술사회학의 연장선 수업인데요. 그 이론들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해서 수의 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실제로 팀플을 하면서 각 팀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팀원들에게 현대사회의 중요한 질병들, 에이즈나 치매 이런 거 관련해서 정보를 주고, 그런 윤리적인 판단을 서로 토의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면서 수의 민주주의를 이뤄냈던 수업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 수의 민주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성적도 잘 나왔고요. 이 수업은 아마 제가 제일 기대했던 수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이야 BTS가 더 유명하고 블랙핑크 이런 식으로 더 많은 K-POP 가수들이 외국에서 인정받고 흥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 BTS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한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동남아 시장을 넘어서서 뭔가 서구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수업이었고, 저희 조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과 아이돌 산업을 비교해서 국가가 왜 특정 문화 사업을 육성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저의 음모론적인 시각을 녹일 수 있는 발표를 했는데, 이때 되게 제가 주변으로부터 레전드 발표라고 칭찬을 많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뿌듯했던, 그리고 재밌었던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한류사회학과 같은 교수님이 하신 수업이었는데요. 한류사회학이 조금 더 예시들을 다룬다면 이 수업은 정말 이론들을 다루는 수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문화사회학 분야가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되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이 문화사회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싶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문화사회학 전공 석사생이 되기 위한 발단이 되는 수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썼던 페이퍼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작품을 통해 본 사랑의 힘이라는 주제로 썼던 건데 공들여 썼던 거라 좀 기억에 남네요. 네, 이번 학기도 수업마다 참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래도 성적은 최선을 다해서 잘 받았던 학기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복학 버프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받았고요. 대외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대외적으로 이뤄낸 해여서인지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 진짜 열심히 살았던 한 해로도 기억이 남는 그런 학기입니다. 정말 이 시기를 버틴 저에게 다시 한번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이제 다음 학기는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휴학 학기입니다. 벌써부터 뭘 해야 할지 고민했던 저는 정말 워커홀릭 아니었을까요?